그거야 참 지금 저 정도 저건 켜놔야 돼. 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허거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안경을 좀 소개를 해주려고, 안경을 고를 때의 팁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겪은 안경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한 10년 정도를 모아온 안경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정말 10년쯤 전에 쓰던 두 번째는 이제 요즘 뭐 프레임 몬타나 스펙스 몬타나 굉장히 안경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나머지 세 번째나 여기 이쪽 부위에 있는 거는 언커먼 아이웨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언커먼 아이웨어. 이쪽으로는 이제 이펙터, 요즘 라시트포에서 굉장히 밀고 있는 브랜드죠. 그 밑에 이제 하쿠산 백산 안경. 나머지 이제 이쪽들은 제가 틈틈이 사모았던 빈티지 안경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뭐 언커먼이나 스펙스 몬타나 프레임 몬타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라스트포나 백산 안경, 그리고 빈티지 안경 이렇게 쭉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주목해야 할 브랜드예요. 그냥 흔히 지나가는 브랜드라기에는 우리나라 안경 씬에 제가 생각했을 땐 영향을 정말 많이 미쳤어. 이거 보시는 분들이 관심사항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랑 장한이 같은 경우에는 옷이나 뭐 신발, 안경, 시계 뭐 이런 의류 액세서리들에 굉장히 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국산 안경이 이 정도까지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거를 사실 저는 언커먼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언커먼의 저와의 첫 번째 인연은 17년도 10월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17년도 10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 17년도 10월에는 제가 모스코 램토시를 쓰고 있었어요. 너무 전형적인 모스코 램토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유튜브에 너무 많아. 이미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이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46 사이즈 모델의 램토시 모델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형이 램토시의 클리어 모델을 쓰고 있었어. 그래서 클리어 모델을 정말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램토시 클리어 모델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17년도에쯤에 제가 이제 언커먼이라는 브랜드가 런칭을 홍대 매장을 했다라는 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때 이제 구경을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 발견한 게 이 로저라는 모델. 사실 지금의 언커먼을 있게 한 모델이라고 저는 지금의 언커먼을 있게 만든 모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언커먼 관계자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언커먼의 효자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다양한 색상이 지금은 나와 있는데, 이제 저한테 눈에 띄었던 거는 이 샴페인 모델, 전형적인 클리어 모델이죠. 이거를 17년 10월에 제가 지금은 이제 뭐 로저 모델이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뭐 안경 사이즈도 바뀌고 조금의 디자인적인 요소가 변화가 있지만, 그래서 지금의 로저 모델과는 조금은 달라요. 쓴 사람만 알 수 있을 정도로 조금은 다른데, 저 램토시의 클리어 모델을 대안으로 구매를 하게 됐죠. 굉장히 전형적인 아넬 형태의 모델이에요. 지금은 정말 많은 브랜드들에서 이 아넬형을 취급을 하고 있죠. 로저 모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로저 모델을 이제 색깔별로 구매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언커먼의 장점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언커먼의 가장 첫 번째 장점은 가성비죠. 가성비입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대 사이의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 거기에 렌즈까지. 그리고 언커먼에서 일하는 분들은 다 안경사 선생님들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굉장히 안경에 전문적인 분들이시고 안경에 대해서 잘 아세요. 그래서 안경을 정말 추천도 잘 해주시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자인의 다채로움. 언커먼 매장을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디자인이 정말 많습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정말 다채로운 색깔들이 많아요.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은 다른 이 똑같은 디자인의 색을 살 수밖에 없어. 세 번째로는, 사실 이게 저는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브랜드의 방향성과 그들이 갖고 있는 애티튜드예요. 한마디로 CS가 정말 좋아요. 언커먼 매장 방문하신 분들 중에 CS가 안 좋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 그만큼 모두 다 너무 친절하시고 안경에 대한 전문성이 해박하시고, 그래서 정말 믿음직한 브랜드이다 라고 꼭 강추 드리는 거고, 그런 장점들을 가지를 치다 보면 제가 이제 더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처음에 이제 만났던 로저 모델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두 번째로 드렸던 게 로즈 샴페인 모델. 샴페인 모델과
로즈 샴페인 모델과의 차이는 첫 번째 샴페인 모델 보여드렸던 건 이렇게 조금 클리어한데 아이보리 색상이 조금 들어가 있는 전형적인 로즈 샴페인은 조금 더 빈티지한 맛이 나는 빈티지 클리어 모델들이 시간이 지나다 나면은 이렇게 약간 누리끼리하게 변색이 되거든요. 이거를 애초에 현행에서 느낌을 내려고 노력을 하신 거죠. 브랜드 차원에서 로즈 샴페인 모델을 두 번째로 구입을 했었고, 이 모델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창기 모델과는 다르게 조금 안경 사이즈가 1mm 정도 줄어들었어요. 이게 처음에 47mm였거나 46mm인데 큰 차이는 없지만 쓰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빈티지한 맛이 나서. 세 번째로는 클리어 그레이 모델, 굉장히 이제 세련된 색상입니다. 그 다음으로 얘기를 드릴 거는 두 번째 이 언커먼의 효자 모델이죠. 네스 모델.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아늘형이에요. 조금은 사이즈가 컴팩트해진, 이건 이제 안경알 사이즈가 44 사이즈로 알고 있는데 빈티지한 느낌이 나면서 또 색상까지도 빈티지한 느낌을 확실히 주기 위해서 이거는 로즈 샴페인 모델을 처음으로 아마 구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스의 로즈 샴페인. 로즈에 비해서 확실히 안경알 크기가 작죠. 그리고 딱 핏한 느낌이 들 거예요. 이제 이거는 틴트 렌즈를 넣어서 써보자. 조금 더 멋을, 확실한 멋을 내기 위해서 틴트 농도를 주어봤어요. 이 틴트 농도는 아마 한 10%에서 15% 정도 되면은, 언커먼의 또 특징이 틴트 렌즈의 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뭐 어느 안경집에서도 사실 가능한 선택사항이긴 한데, 이 선생님들이 틴트 렌즈를 많이 해봐서 또 추천도 잘해줘. 제가 어느 정도의 색깔을 원한다 싶으면은 대충 추천을 해주시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고르시면 되는데, 이 정도는 틴트가 한 10%에서 15% 정도 된다. 일상생활 하기에는 전혀 부담이 없고, 남들이 봤을 때는 쟤 좀 멋 좀 냈네? 약간 그런 느낌 날 수 있게. 이런 틴트 렌즈도 괜찮다. 근데 질문. 네? 틴트 렌즈가 겨울에도 많이들 쓰나? 겨울에도 많이 쓰지. 아예 이렇게 짙은 틴트 렌즈, 이거는 이제 40%에서 50% 정도 되는, 아니면 색상을 아예 이렇게 초록색으로 가버리는 거야. 브라운이나, 이거는 브라운 색상 틴트 렌즈인데, 이렇게 진하게 틴트 렌즈를 가버리면은 겨울에 더 잘 어울려. 초록색으로. 이게 사실 이렇게 초록색으로 가버리면은 여름보다는 오히려 더 겨울에 잘 어울리는 틴트 렌즈를 고를 수 있다. 그러니까 틴트 렌즈 색깔 고를 때도 내가 여름에 쓸 선글라스인지 겨울에 쓸 선글라스인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이제 언커먼의 대표 모델은 이제 윌슨. 갖고 있는 윌슨 모델은 총 3가지 모델. 윌슨이 너무 이쁜데, 하나는 틴트 렌즈로 쓰고 싶고 하나는 또 일반 안경으로 쓰고 싶다. 근데 이게 또 안경 쓰시다 보면 알겠지만은, 안경 알을 2개에서 맨날 또 바꿔 쓰기에도 귀찮고, 그래 아싸리 그냥 2개를 사버렸지. 샴페인 모델 2개를 사서 하나는 틴트 렌즈로 고정을 시키고 하나는 안경으로 고정을 시키고, 그만큼 내가 마음에 드는 하금테 모델이야. 이것도 사실 클래식해. 굉장히 다른 브랜드에서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건데, 언커먼의 품질과 언커먼의 이제 가격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다른 브랜드들에서 과연 이 정도의 만족감을 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쓰면 쓸수록. 윌슨의 이제 특징으로는 다른 하금테들과 조금 다르게 안경 알을 보면 알겠지만은 조금은 정사각형에 가까운, 안경 알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 컴팩트해. 안경 알이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하고, 그래서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이 들고, 오직 마음에 들었으면 2개를 드렸겠어. 굉장히 강추하는 모델 중에 하나고, 나는 이거 사람들이 꼭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하는 틴트 렌즈 색깔이야. 오렌지 색깔. 이걸 어떻게 써?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 근데 정말 안경은 써보는 거랑 보는 거랑 정말 달라. 물론 보시는 사람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나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쓰는 색깔 중에 하나야, 틴트 렌즈. 눈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인다, 틴트를 썼는데 눈이 어느 정도 보인다 하면은, 이것도 한 10%에서 15% 정도만 되면은 이 정도 틴트 농도 맞출 수 있어. 이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아마 단종돼가지고 못 구할 텐데, 카야라는 모델이 있어. 사실 이거는 이제 윌슨이랑은 확실히 다르지. 윌슨이랑 확실히 달라. 안경 알이, 이 윌슨을 말했다시피 이거는 조금 정사각형에 가까운 렌즈라면은, 얘는 옆으로 퍼진 직사각형의 느낌이 가까워. 일할 때 쓰려고, 사실 직업적으로 전문성을 띠고 믿음직한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사실 이런 테는 다른 안경 브랜드, 특히 이제 미국을 베이스로 한 안경 브랜드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이제 이거는 딜런이라는 흔히들 말하는 김광경이라고 하지.
라운드한 쉐입의 안경. 이것도 사실 카야 모델처럼 조금은 전문성을 띄고 싶어서 그때 안경집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뭔가 전문가처럼 느껴졌거든. 근데 밖에서 나와서 이제 자꾸 집에서 보니까 조금 한 배지자 하나만 조금 틀어서 보면은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약간 가벼워 보이기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 많이 못 쓰고 있어서 안타까운 안경이긴 하긴 한데 굉장히 그래도 클래식하다. 이런 라운드 쉐입의 안경은 잘 골라야 돼. 이 뭐 50개 정도 되는 안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라운드 쉐입 안경이야. 라운드 쉐입 안경을 내가 정말 여러 개를 경험을 해봤는데 사실 내가 제일 처음 만나봤던 라운드 쉐입 안경은 이 폴 스미스 라운드 쉐입 안경. 폴 스미스의 PS419P라는 이 안경인데 윤종신이 그때 당시에 라디오스타에서 나와가지고 쓰고 나와가지고 내가 굉장히 꽂혀가지고 수소문 끝에 한 달 정도 알아보다가 동대문 그때 무슨 안경집에서 발품 팔아가지고 구한 안경인데 내가 정말 어렵게 구한 안경인데 한두 번밖에 못 썼어. 왜냐면은 굉장히 라운드하죠. 크기도 하고 너무 가벼워 보여. 뭐 보시는 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캐릭터성이 짙어 보이고 가벼워 보이고 진중해 보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라운드 안경이 나랑 안 어울리나 보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라운드 안경은 그 이후로 쳐다도 안 봤어요. 근데 이 딜런이라는 안경을 만나고 조금은 생각이 바뀌었죠. 방금 폴 스미스 안경보다는 훨씬 더 안경 알이 작습니다. 안경 전체적인 폭이나 안경의 위아래 사이즈가 저랑은 저거보다는 훨씬 잘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보다는 가벼워 보이거나 캐릭터성이 짙어 보이진 않아. 좀 더 진중해 보이고 클래식한 느낌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라운드 안경은 정말 클래식해야 되거든요. 자칫하다가 너무 큰 걸 쓰면은 오히려 더 가벼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잘 골라서 써야 된다. 라운드 안경 꼭 이 딜런 아니더라도 중요해요.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트리거라는 모델인데 틴트렌즈에 한참 빠져 있었을 때 레이벤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건데 이 그린 계열의 틴트렌즈 안경을 꼭 갖고 싶었어요. 언커먼을 쭉 둘러보면서 그린 계열의 틴트렌즈와 가장 잘 어울리는 안경테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고른 게 이 트리거라는 모델이에요. 사실 안경으로 쓰기에는 너무 단조로워. 이 옆에 이제 뭐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리벳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옆에 있는 특유의 안경들마다 갖고 있는 이 디자인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이걸 리벳이라는데 이 트리거 모델은 리벳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고 단조로운 안경이에요. 이걸 안경으로 쓰기에는 제 스타일과 맞지 않았어. 뒤집어가지고 틴트렌즈로 포인트를 주면 어떨까라는 약간 그런 실험적인 생각이 들었죠.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만족스럽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틴트렌즈나 선글라스들은 대부분 안경 베이스들이거든요. 선글라스 베이스 텐은 조금 더 크기가 크죠. 저는 이제 사실 큰 안경테를 별로 선호하지 않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안경테에다가 틴트렌즈나 선글라스 렌즈를 넣어가지고 선글라스를 쓰는 편인데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안경테들에 비해서는 안경이 조금 커요. 그래서 조금 더 선글라스 느낌이 나는 엄청 오래 쓰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안경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손이 안 가는데 또 이것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텐데 이즈라라는 모델인데 이거는 이제 크라운 판토,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디자인의 테죠. 크라운 판토. 크라운 판토라고 하는 게 이제 라운드한 쉐입을 전체적으로 갖고 있지만 위쪽에 이렇게 크라운, 저희 왕관과 같이 일자로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이런 걸 다 크라운 판토 안경이라고 칭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언커먼에서 이제까지 크라운 판토 모델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이즈라 모델 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굉장히 작은 안경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이 이즈라가 굉장히 작은 안경 알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한테 딱 핏하게 맞는 그래서 굉장히 클래식하고 이게 사실 프랑스의 안경 베이스죠. 프랑스 안경의 클래식 빈티지 안경에서 이제 크라운 판토 같은 거 굉장히 볼 수 있는데 자칫하면 크라운 판토도 사이즈를 큰 걸 쓰면은 아까 말했듯이 안경을 커지면 커질수록 캐릭터성이 짙어지고 클래식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져요. 이것도 이제 작게 클래식하게 가까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색깔이 굉장히 특이해요. 초록빛깔이 납니다. 제가 언커먼의 아까 두 번째 장점을 말했죠. 다양한 색상과 다양한 디자인, 이 색깔 하나만 보고 골랐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고 이게 빛이 비치면 더 이뻐요. 이 초록색이 더 빛을 발하면서 굉장히 색깔이 오묘하게 이쁩니다. 굉장히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클래식한 안경 중에 하나예요. 이 마스터 모델도 언커먼 좋아하시는 분들이 꼭 하나씩은 갖고 있는 모델인데 사실 남들이 갖고 있으니까 나라도 하나 갖고 있어야지라고 샀던 모델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아마 안경 중에 가장 크기가 커요. 굉장히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손이 잘 안 가요.
사실 이것도 저한테 크기가 커서 마음에 안 들 뿐이지 사실 안경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안경 너무 작은 것도 부담스럽거든요. 이 정도 크기면은 다른 브랜드에서는 작은 편이야. 적어도 이 정도는 써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거 쓰면은 사람이 가벼워 보입니다. 안경은 나한테 딱 맞을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굉장히 특이해요. 이 안경 되게 가까이서 보시면은 여기 끝이 스텝이 져 있습니다. 스텝이 리벨 쪽의 디자인을 보면은 라운드 하면서도 뭔가 스퀘어한 느낌을 확실히 줘요. 굉장히 디자인적 요소로도 생각을 많이 하고 만든 모델인 게 느껴져요. 다른 브랜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디자인이에요. 이런 거 특이한 거라고 하면은 이 파일럿 모델을 빼놓을 수 없죠. 너무 재밌어가지고 구매한 모델인데 이거는 사실 진료 보면서 제가 물이 너무 많이 트니까 이제 직업적으로 쓰려고 산 안경이에요. 파일럿이라고 하는 안경인데 모델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고글 형태를 띠고 있어요. 고글 굉장히 큽니다. 이것도 디자인적인 요소가 또 들어가 있는 게 여기 뒤쪽 템플의 제일 끝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줄로 낄 수 있도록 이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이름에 걸맞게 자전거나 오토바이 뭐 이런 라이딩을 하시면서 쓰기에도 고글 형태라서 좋습니다. 바람을 막아주고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안경 중에 하나입니다. 파일럿. 이제 이렇게 언커먼 모델들이 다양하다 매우 가성비도 좋고 첫 안경 입문자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하는 브랜드예요. 10만원에서 20만원대에서 이 정도 만족감을 주기는 어려워요. 처음 안경 맞춰야 하는데 무슨 안경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언커먼을 가시면 됩니다. 언커먼 아이에요. 저 절대 뭐 언커먼 아이에서 뭐 이런 거 뭐 받는 거 일절 없고요. 언커먼 다 제 돈 재산입니다. 잘 됐으면 하는 브랜드예요.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브랜드여서 한번 가셔서 안 사시더라도 가서 구경이라도 꼭 한번 해보시길. 사실 이 언커먼 얘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미안경 안경이죠. 프리미엄 모델, 한 단계 더 윗단계 모델이 나옵니다. 바로 이 미안경이라는 미안경은 0101부터 시작해서 0105까지 5개의 모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메탈트는 제가 드린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저랑도 사실 메탈트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저는 야스테이트나 이런 셀룰로이드 테를 중점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메탈트도 더 많아요. 특징적인 게 원래는 이제 언커먼은 메이드 인 그리스이죠. 가격대가 가성비가 좋은 10만원에서 20만원대로 구축이 되어 있다면은 이거는 이제 가격대를 조금 더 높여서 이분들이 더 표현하고 싶은 거를 확실히 넣은 게 느껴집니다. 메이드 인 재팬 뿔테가 훨씬 더 볼드해지고 더 튼튼해진 듯한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미안경의 출시를 기념하여서 제가 응원하고자 처음 구매하였던 0101 모델입니다. 이게 미안경의 베이스트 스테디셀러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넬 형태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0101 모델인데 사실 제가 이걸 드린 이유는 이 미안경을 경험을 하려면은 어떤 걸로 처음에 경험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클래식하고 베스트셀러인 이런 모델로 첫 경험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했어요. 미안경도 언커먼과 마찬가지로 색깔이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그 중에 아직도 사고 싶은 색상이 그 그린 그린 색상이 있는데 언커먼에 갈 때마다 눈에 밟히는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 스테디한 색깔로 경험을 해보자 싶어서 이 블랙 모델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안경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선이 아름다워요. 거기서 한번 써보시면은 사실 언커먼을 못 삽니다. 이걸 써보면 언커먼을 살 수가 없어. 물론 로저의 블랙 모델도 있지만은 가격적인 걸 다 떠나서 디자인적인 것만 본다. 가격이 사실 2배에서 3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사실 가격적인 게 전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지만은 가격적인 거를 고려를 안 하고 난 정말 제대로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사실 이걸로 가야 됩니다. 미안경으로 가야 하고 한 이거를 데일리로 한 달 정도를 계속 썼는데 정말 만족스러운 안경 중에 하나가 이 미안경의 0101 모델. 미안경 그 다음 걸 어떤 걸 드려볼까 어떤 걸 이제 경험을 해볼까 하다가 투빌더사우스라는 국내 도메스틱 의류 브랜드하고 콜라보를 한 모델이에요.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 안경 의류 브랜드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했어요. 뭐 어쩌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시는 수박 빈티지. 네, 수박 빈티지 그 사장님이 아주 즐겨 쓰시는 안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뭐 여담인데 굉장히 복고 느낌이 강해요. 클래식하다기보다는 약간 복고적이다. 보잉 형태의 안경. 클래식과 복고의 그 중간을
정확히 타는 위안경의 느낌이 또 그대로 가미되어 있어요. 굉장히 볼드하고 다른 안경들에 비해서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정말 이거는 10년, 20년을 쓰더라도 굉장히 튼튼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제가 이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안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언컴한 안경을 쭉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극히 일부예요. 훨씬 더 많은 모델들이 매장 가면 있어요. 가셔서 꼭 구경을 한번 해봤으면 싶어요. 제가 지금 한 4년 가까이를 이 브랜드를 경험을 해봤는데 최근에는 뭐 부산 매장까지 오픈을 하고 매장 수가 3개 정도가 돼서 볼수록 커가는 게 뭐 제가 뭐가 있겠냐마는 굉장히 옆에서 흐뭇하고 같이 성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제가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니까 저와 같은 느낌을 다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추천하는 모델 브랜드입니다. 금추. I wasn't winning at all. 여기서 또 나왔어. Further behind